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준입니다. 고려아연이 갑작스럽게 하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하한가가 한 이유와 그리고 이 하한가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아연은 이제 최근에 불거진 대표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급등한 주식이라서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죠. 무려 이런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토하기도 한 주식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어떤 내용들보다는 이번 방송에서는 유상증자 그리고 이상증자에 대한 제 생각 이야기를 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보시다시피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멋있게 급등했고 사실 고려아연이라고 하면은 이제 옛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뭐 철강주들 움직일 때 뭐 현대제철이나 아니면은 뭐 포스코나 아니면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 뭐 NI스틸이나 문배철강이나 이런 주식들이 급등할 때 간간히 좀 한 번씩 주목받는 정도의 주식이었던 대표적인 대형주였었고 뭐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인기가 많은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 기복이 이렇게 크지 않았던 주식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급락을 할 때도 급등을 할 때도 늘 저기 어디 사이드에 좀 있는 그런 주식이었는데 이번에 경영권 분쟁으로 이제 본격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좀 역사적인 종목이죠. 종목인데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악재죠. 악재인 이유는 당연히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악재인데 악재가 아닌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얼마나 악재인지, 그리고 하한가 이후에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다시피 유상증자 결정이 이렇게 공시가 나왔고요. 공시 내용을 보게 된다면 뭐 한 370만 주 신주 찍어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코를 쭉 내려보면은 자금 조달의 목적이라고 해서 시설 자금으로 요만큼 쓸 거고 채무 상환 자금으로 상당히 많죠. 요만큼 쓰겠다. 그리고 타법인 인수 자금으로 요만큼 쓰겠다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은 조단이기 때문에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고려아연이 덩어리가 큰 주식이긴 하나 절대 적은 주식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일반 공모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하락의 대표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상증자라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공모가 있고요. 그리고 주주 배정이 있고요. 그리고 삼자 배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참여 가능한 게 일반 공모고요. 주주 배정은 말 그대로 고려 아인을 보유한 주주만 참여 가능한 거고요. 삼자 배정은 이제 특정인 내가 지정한 특정인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재용 회장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어요. 이재용 회장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겠대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까 하다가 삼자 배정을 하자.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삼자 배정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사기로 했습니다. 제3자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게 삼자 배정이고요. 그래서 삼자 배정은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 이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일반 공모와 주주는 호재가 아니고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주식이 늘어나는데 이 고스란히 물량 부담, 고스란히 이 회사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 훼손, 가치 희석 이런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반 공모란 주주 배정은 일반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이고요.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특정인, 특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삼자 배정 물량 같은 경우는 즉시 시장에 출회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쭉 보유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반 공모 누구나 개미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받고 나서 바로 매도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스란히 물량 부담입니다. 근데 뭐 고려아연은 지금 경영권 분쟁이라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이런 유상증자하면 욕 먹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공모는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개미들 주주 배정은 주주들 쉽게 말해 주주들 주머니 털어서 만약 주주 배정이라면 주주들 주머니 털어갖고 나 빚 갚을래 라고 공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욕먹죠. 당연히 욕먹습니다. 나 주주들 주머니 털어갖고
회사 하나 인수할래 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주들의 원성을 사게 되겠죠. 네, 당연히 주주들의 원성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발표하면 악재인데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라면 고려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어떤 희석 가치라기보다는 이게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이런 게 아마 더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이게 악재다. 그래서 그 일반적 상황에 맞물려서 현재 시장에서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코어를 좀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발행 가격이 얼마냐? 67만 원입니다. 67만 원. 현재 이제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오늘 하한가가도 100만 원 넘어가니까.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150만 원을 가리켰기 때문에 67만 원이 뭐 이제 지금의 시세랑 비교하게 되면 저렴한 건 맞아요. 당연한 게 유상증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상이에요. 무상증자는 공짜고요. 유상증자는 내가 돈을 받고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더 찍어서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이제 공시에 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싸죠. 이 할인율이 높아요. 현재 주가 대비.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는 급락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67만 원의 주식이 조 단위로 상장할 예정이야. 이건 악재야. 거기까지 밀릴 수도 있겠어. 이런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지금 하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스크롤 쭉 내려보면은 일반 공모 시작일이 3일날 청약을 하고 4일날 마감합니다. 이틀 동안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 청약이 당첨되어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신다면 이제 12월 6일날 유상이니까 그 판매 금액을 납입해야 되고 이 물량 유상증자 물량은 12월 18일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변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공시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상장될 예정이고 이게 일단 악재로 작용해서 급락.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 생각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고려아연은요 최근의 주가 상승 요인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고려아연의 최근의 주가 상승 요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경영권 분쟁입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식의 가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유상증자 발표하게 되면은 이 주가의 주식의 어떤 가치가 희석된다라고 해서 급락하는 게 맞죠. 이만큼 이런 회사 돈도 없어? 이 채무 상환을 돈이 없어 주주 주머니 털어 급락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요. 최근 이 회사의 주가 상승, 이 현재 가격이 인정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경영권 분쟁입니다. 일반 공모 이상증자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에서 뭐가 지금 갑자기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 갑자기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되었다. 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당장 이 시간이 12월 달까지니까 아직 11월도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시점이 10월 30일이니까 12월 18일까지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그 사이에 갑자기 경영권 분쟁이 갑자기 종식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정도 유상증자로 물론 대규모 유상증자긴 합니다. 유상증자로 이 경영권 분쟁이 갑자기 일단락 아니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양측에서 서로 지금 공개 매수 때리면서 주식을 대거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중 매수도 대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걔네들이 매수 버튼을 그만 누를까? 그건 아직은 아닐 것 같거든요. 아직은. 그러면 그들의 매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 지분 변동 공시가 발표되면 발표될수록 이 물량 또한 또 소화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최근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이 기업의 가치 아니거든요. 이 기업의 어떤 특별한 호재 그것도 아니거든요. 양측에서 공격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매수 계획, 지분 변동 공시 이런 것들이 현재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고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 원동력이 사라졌는가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해요. 현재 기준으로는 갑자기 내일 그래 우리 MBK랑 다 합의 봤어. 경영권 문제 이제 안 하기로 했어. 발표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악입니다. 그거는 유상증자보다 더 심한 악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건 유상증자보다 더 심한 악재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경영권 분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한, 이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는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현재 제 생각이에요. 네. 자,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상승 요인이 뭐냐? 그거는 경영권 문제이잖아요. 상승 요인이 뭐냐? 경영권 문제. 그죠? 하락 요인이 뭐냐? 유상증자. 이거 소화할 수 있는 악재냐 아니냐? 소화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업이 있어요. 한 10조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분기별로 이 실적이 수주한 실적이 반영되고 있고 매출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1조 정도 계약 취소를 당해요. 뭐 수주가 한 10조에서 9조로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그쵸? 그쵸? 그러면 이만큼만 하락하면 되는 거예요. 1조치만큼만 하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하부터는 과대 하락, 낙폭 과대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구조 수주에 대한 어떤 매력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고려형 같은 경우는 아직 매력이 남아 있는가? 경영권 분쟁이라는 씨앗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제 누구나가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누구나가 와 고려현 진짜 많이 올랐다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 정도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고점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악재가 터졌으니 오늘은 사실 장마감 때까지 그냥 이렇게 억압받은 채로 끝나겠죠. 하지만 오늘 이후에 저가 트레이딩은 분명히 해야 되는 종목이 고려현입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타이밍을 재봐야 되는 종목이 고려현이죠.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 얼마 정도까지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은 거의 뭐 이렇게 끝날 것 같으니까 내일 이제 체결이나 보고 제가 텔레그램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이런 정보들, 이런 제 생각들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속보, 뉴스, 레포트 저의 시황 이런 것들 아낌없이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는 일절 없고요. 순수하게 정말 속보만 레포트만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놀러 오시면 그리고 근무 시간에도 PC 화면 한 켠에 이렇게 딱 띄워놓고 텔레그램 하나 띄워놓고 일하시면은 속보를 가장 빠르게 장중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고려에 대한 제 생각 여기까지고 뭐 내일 개파락하고 나서 바로 저가 트레이딩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내일 시가 보고요. 내일 오전 체결 보고 제가 생각하는 저점이랑 정리해서 텔레그램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단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